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언론들이 로봇택시를 싫어한다라는 소식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테슬라 로봇의 발전 속도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제가 거의 미치였습니다. 소비가 살아있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고만고만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시장은 크게 오르는 것도 없고 또 뭐 많이 떨어지는 것도 없는 그냥 믹스되어 있는 그런 마켓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소 볼까요? 0.14% 살짝 올랐죠?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애플 0.16 마찬가지죠. 자, 오늘 엔비디아 쉬어갑니다. 0.89% 어제 많이 오르고 나서 자, 뭐 너무 그렇게 뛰면은 또 이렇게 쉬어가는 거죠. 자, 구글 1.34 또 조금 더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메타 0.02 뭐 의미 없는 숫자들. 자, 아마존도 0.34 올랐는데 뭐 의미 없죠. 자, 테슬라 0.20 빠지는 거 뭐 애프터마켓도 상대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의미 없는 그냥 제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시장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거를 앞두고서요. 불확실성이 어떻게 지금 결정될 것이냐에 따라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횡보시장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계속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조금 오르면 조금 내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선 아마 일주일 앞두고 나서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 뭐 가령 카멀라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혹은 트럼프가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제 앞서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굉장히 재밌게 지켜보시면 아주 진짜 정말 재미난 그런 시장이죠. 선거가 끝나면요. 누가 어느 쪽으로 이기건 간에 결국 흐름이 금리 인하와 미국의 대선이 결끝났다? 뭐 확실해진 거예요. 무조건요. 이게 뭐 A냐, B냐, 도냐, 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쫙 이 시장 자체가요. 흐름이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되잖아요. 트럼프는 주식시장 무조건 살려내거든요. 강하게. 그러니까 주식시장 좋아질 거고요. 여기에 테슬라는 정치 테마주처럼 굉장한 흐름 나타날 수 있겠죠. 원치 않는 테마주였지만 테마주가 돼버렸어요. 굉장히 아마 혜택 받을 겁니다. 트럼프가요, 성격이 또 이 머스크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트럼프도 이 머스크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출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좀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자, 타이틀 볼까요? Consumers are still spending입니다. 자, 오늘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강력한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이게 결국 어떤 데이터냐면요, 리테일 세일즈입니다. 자, 소비 부분에, 즉 소매 판매가 오늘 예상치보다 월등히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래쪽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래프 보면 짙은 초록 오른쪽 맨 끝에 있죠. 자, 이 이게 매달이거든요. 이게 month over month입니다. 지난달에 뚝 떨어졌었죠. 그리고 2달 전에 보세요. 완전히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뚝 떨어지니까 막 그때 또 경기 침체 얘기를 한참 또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 나와가지고요. 이것 봐 안 되지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플러스했다가 마이너스 떨어졌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이런 거 보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보시면요. 리테일 세일즈가 위로 또 올라왔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섣불리 뭐 경기 침체를 속단하기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다시 지금 이 소매 판매가 올라오니까요. 미국 소비자들이 돈을 계속 쓰고 있다. 여전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강하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Americans economy power strengthened last month. 자, 미국 경제의 파워가 더 강력해졌다. 미국 경제의 힘은 뭐예요? 내수거든요. 중국은 지금 내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지금 계속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Strong retail sales underscore the resilience, the economy's growth engine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 리테일 세일즈입니다. 지금 이 소매 판매가 미국 경제 성장의 엔진에 강력한 그 어떤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들 하고 있죠. 지금도 깜짝 놀랄 정도로 미국 경제가 또 강하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밀어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미국의 이 소비자의 소비가 클까요? 그게 최근에 우리가 항목별로 인플레이션 데이터 보면서 어닝을 봤죠. 지금 미국 사람들의 어닝 자체가요, 거의 4%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상승률이 4%예요.
인플레는 지금 3%대 2%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목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실질적으로 느낄 때는 소비자들이 덜 느끼는 거예요. 왜냐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또 실업자가 생각보다 덜 하잖아요. 뭐 4% 지금 4.1까지 나왔거든요. 4.3까지 갔던 게 4.1로 떨어졌다. 이게 한 4.9 거의 5%까지 나와줘야 이제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이 지금 굉장히 그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할 수가 없고, 노동시장이 강하니까 취업이 다 되어져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계속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꾸준하게. 그런데 뭐 저소득층에서는 많이 쓸 수는 없죠. 더 많이 쓸 수는 없지만 꾸준히 그냥 먹고 사는 쪽에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냥 평소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과거처럼 많이 쓸 수는 없고 오버해서 쓸 수는 없어요. 여행 갈 거 좀 덜 가고 이런 거는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꾸준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도요, 뭐 마이너스는 가자고 꾸준하게 어닝을 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비가 일어난다? 기업들도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겠죠? 그러면서 금리는 이제 차근차근 내려가요. 그럼 뭐예요? 골디락스로 쭉 가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서서히 이제 엔진이 달아오면서 이제 나중에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데이터들이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경기 침체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쏙 들어갔어요. 아무도 경기 침체를 지금 요즘은 이제 나와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 꽤 많았거든요. 제가 많이 분석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근데 지금 싹 들어갔어요. 이제 말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냥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오더라도 그냥 뭐 약하게 오고 가거나 아니면 지금 거의 소프트 랜딩을 가장 높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신다면요, 굉장히 지금 재밌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넷플릭스 소식입니다. 자, 오늘 이 빅테크 중에 넷플릭스가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자, 또 실적이 예상치를 다 뛰어넘는 또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먼저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위에 하얀 보겠습니다. EPS죠. 자, 이 EPS를 보니까 5.40을 찍었습니다. 자, 이거는 컨센서스가 5.16였는데 뛰어넘었죠. 자, 그리고 작년 대비 3.73이었거든요, EPS가요. 월등히 뛰어넘었죠. 작년 대비 뭐 거의 2배까지는 아니어도 1.5배 이상은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주가도 당연히 화답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넷플릭스까지 실적이 좋으니까 은행주들 다 좋았죠. 지금 넷플릭스 좋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까지 내놨습니다. 4.23 예고했거든요. 자, 컨센서스가 3.90이에요. 좋죠? 그러니까 다 뛰어넘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레비뉴, 매출 보니까 블룸버그의 컨센서스가요, 9.78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9.83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뛰어넘고 어닝도 뛰어넘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 대비도요 15%나 뛰어오른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전반적으로 오늘 이 레비뉴하고 그리고 이 어닝까지 다 좋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요, 매출 보면은 핑크빛으로 하려 보면요 10.13이거든요. 이거는 컨센서스가 10.01이었으니까 그것도 뛰어넘습니다. 왼쪽 그래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꾸준하게 이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늘고 있죠. 서브스크라이버가. 결국 그 넷플릭스는 구독자 싸움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늘고 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광고를 이제 실게 되면서 그게 점프하는 계기가 되었죠. 비즈니스가 확장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북미 지역도 그렇고 이 전 세계에 이 소위 말해서 한 사람이 등록해가지고 가족이 다 공유하는 거, 그런 거를 일단 못하게 하게끔 했죠. 그래서 그런 걸 막으면서 현재 넷플릭스가 굉장히 이제 구독자도 더 이제 개별적으로 다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 전체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이 매크로를 볼 때에 지금 은행주들 어닝 다 괜찮았죠. 근데 이제 이 소위 빅테크 중심으로 이 회사들의 어닝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넷플릭스가 테이프를 잘 끊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야. 우리 앞에서 봤지만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확 죽는 게 아니에요. 중국처럼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개인들이 빚이 거의 없다 그랬죠. 미국은 국가가만 빚이 많지 개인들이 빚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카드빚도 많이 줄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쓰는 거 월급 받아가 다 쓰니까 뭐 미국 기업들도 좋죠.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중국의 로보택시가 미국에 또 상장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차이니즈 로보택시거든요. 자, 이제는 뭐 중국 로보택시건 뭐 미국의 웨이모군 간에 다 그냥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워낙 이번에 그 테슬라 이벤트가 너무 강력했어요. 자, 지금 뭐 중국 로보택시가 나오는데 한번 둘러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왼쪽에. 이들이 중국 로보택시인데 뭐 그냥 똑같죠? 뭐가 똑같습니까? 결국 위에 그 라이다 달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레이더 달고 있고 뭐 그냥 모양새가요. 뭐와 똑같냐면 웨이모랑 완전 흡사하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작동 원리가 다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지금 테슬라처럼 하지 않고요. 웨이모처럼 하고 있는 건데 웨이모처럼 하는 건요. 다 카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웨이모 방식은 진입 장벽이 너무 쉽고 테슬라 방식은요 쉽게 진입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랫동안 투자도 많아야 되고 그 테슬라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어떤 그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웨이모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웨이모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다 나눠먹기처럼 돼버립니다. 누구나가 뛰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라이더 달고 레이더 달고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맵 집어넣고요. 자, 일단 봅시다. 핑크빛으로 하나 보게 되면요. 자, 중국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폰이라는 회사입니다. 폰이 AI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주목할 것은요. 도요타가 뒤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자금을 쏟아부어서 폰이를 저희 키워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에다가 상장을 합니다. 뭐 얼마나 또 뭐 투자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투자를 받아야 길게 갈 수 있으니까 미국에다 상장을 하는 거죠. 자, 폰이 AI는 일단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도요타가 현재 지분을요 13.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 주주죠. 그리고 지금 매출을 보니까요 작년에 그러니까 first half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2,400만 불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net loss죠. 손실은 5,100만이죠. 그러니까 2배 이상 손실이 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요. 작년에 이 6,900만 불이었거든요. 손실이 조금 줄었죠. 그러니까 뭐 돈을 조금 더 벌었나 보죠.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현재 뿌려져 있는 중국 안에서의 로보택시가 한 250대 정도 굴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도요타가 자동차도 제공하고 뭐 이렇게 같이 협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뭐 마일리지 쌓이는 거 보니까요. 마일은 아니고 킬로미터입니다. 3,300만 킬로미터 정도 현재 이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드라이버레스 있죠. 운전자 없는 마일리지가 한 400만 정도 되네요. 자, 그런데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왜냐면은, 뭐 어차피 프리맵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 250대면은 지금 웨이모가 한 700대 정도, 750대 정도 미국 전체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가가지고는요, 확장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게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비교하면요, 이거는 그냥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one of them입니다. one of them. 그러니까 그냥 또 많은 이 웨이모 같은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랑은 완전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회사들을 보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런 거 나오면 또 뭐라고 합니까? 테슬라의 마수가 나왔다. 진짜 중국 회사가 테슬라를 잡는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잡을 것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에 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로보택시 이벤트가 마치고 나니까, 여러 언론들이, 이 이벤트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전반적으로 괜찮게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언론들은요, 여전히 지금 이 테슬라의 이번 이벤트의 로보택시에 대해서요, 또 말도 안 되는,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로블로그라고 하는 지금 언론에서는요, 자, 테슬라가 이번에 내놓은 미래의 이 로보택시가 형편이 없다라는 분석을 지금 내놨거든요. 자, 지금 위에 빨간색으로 보면요, 자, 이 어로블로그가 뭐라고 하냐, 이 언론이 테슬라 got it wrong by making their robotaxi a two-seater. 그러니까 지금 좌석이 2개짜리였잖아요. 그런 로보택시를 만들므로써 완전히 실수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은요,
참 이 기자들이 공부를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많이 말씀드렸죠. 레거시 미디어들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게. 기자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뭐 회사 업무가 많으니까 못 하거든요. 근데 공부가 안 되니까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자기 상식 가지고 비판하는데 그 비판이 오히려 본인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자리 로보택시가 2seat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자리로 나와서 완전히 이거는 잘못됐다, 실수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정말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그러니까 어로 블로그가 이 기자가 정말 이 분석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요. 우리가 이게 미국에서 이 택시를 타는 사람들 있죠. 택시 타는 사람 중에 90%, 90% of all car rides in the US입니다. 미국에서 90%의 로봇 택시를 타거나 우버를 타는 사람 중에 전부 다 2명 아니면 1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명 아니면 2명. 저도 보통 나 혼자 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90%가 2명 아니면 1명이니까 굳이 지금 4개짜리를 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내놓은 건데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4개짜리가 아니어서 실패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하나 보면요. Make it a four-seater at cost라고 하죠. 그러니까 4개짜리 좌석을 만들면 비용만 쓸데없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지도 않는데. 사실 옆자리 다 비어가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데 이 돈만 드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공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뭐 4명이다, 5명이다 이러면요. 그냥 로보밴을 불러도 돼요. 로보밴을 굴리면 되잖아요. 4명 이상. 아니면 사이버캡을 한 대 더 부르면 되죠. 만약에 사람이 더 있으면. 왜냐? 싸니까. 그리고 뭐 운전수도 없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버보다 더 싼데. 그러니까 사실 사이버 택시를 하나 더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어로블로그가 또 뭘 또 불평불만했냐면요. Not enough cargo room이랍니다. 지금 이 사이버 택시를 보니까 이 사이버 캡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 실는 공간 있죠. 이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불평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공부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안 가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데이터들을 안 읽어보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거시 미디어들 있죠. 뭐 그냥 옛날처럼요. 뭐 20년, 30년 전처럼 언론이 얘기하면 100% 믿는 그런 걸 다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레거시 미디어들 보면 기자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카고 룸이 부족하대. 짐 실는 공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실제로 거기 탄 사람들이 글들이 다 올라오고 있는데 전혀 연구를 안 하니까 실제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안에. 그리고 모델 3보다도요. 오히려 공간이 더 넓다고 합니다. 그 모델 3가 5seat이잖아요. 5명 앉는 거. 근데 그거보다 공간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면요. 로보택시를 만들려면 가능하면 저렴하게 로보택시를 만들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결국은 자동차 가격을 줄여야 돼요. 자동차 가격이 비싸면요. 이 비용 자체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무게를 줄여야겠죠. 그리고 또 더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복잡한 것보다는 더 단순한 게 좋아요. 그래야 제조하기도 쉽죠. 복잡하잖아요.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심플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도 절약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테슬라는 준비한 겁니다. 근데 이런 바보 같은 분석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언론들이. 그 다음 또 오로블로가 맨 아래쪽에 뭐라고 하냐면요.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면요. Tesla futuristic take on a taxi might miss the purpose of traditional taxi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미래적인 이 로봇택시가 전통적인 택시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바보 같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당연한 거죠. 아니, 지금 테슬라는요, 전통적인 택시를 지향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전통적이면 안 되겠죠. 왜냐? 테슬라 사이버캡은 미래거든요. 미래는 뭐냐?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운전수가 없으면 여성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잖아요. 운전수들이 돌변해가지고 여성을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이러는 것도 있는데 여성들이 밤에 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늦게도 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자율주행은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또 저렴해요. 일반 택시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택시를 왜 안 탑니까? 편한 거 아는데 왜 안 타요? 비싸서 안 타는 거잖아요. 그 저렴하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편하고 자율주행이잖아요. 뭐 지금 이게 미래지 이게 과거입니까? 이게 굳이 전통적인 택시의 목적을 왜 따라야 됩니까? 이게 미래의 트랜스포테이션인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언론들을 보면요 한심하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또 자기 카피를 다 합니다. 레거시 미들은요 이런 거가 또 카피해서 또 막 뿌리거든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들은요 지금 거의 트래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수준이라고요. 지금 보면요 리서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공부 안 되고 그냥 뭐 듣는 거 자기 느낌으로 그냥 막 써버리거든요. 굉장히 지금 오히려 언론 중에 레거시 미디어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테슬라 로봇의 발전이 정말 빠르다. 정말 혁신적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공개되어진 이 테슬라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자, 굉장한 아이디어를 보게 됩니다. 자, 일단 빨간색으로 이 하라고 보시면요. 옵티머스의 머리에 저렇게 색깔이 빨간색이 돼 있죠. 옵티머스 머리에 빨간색 헤드라이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이 빨간색으로 깜빡깜빡하게 되면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it needs to charge입니다. 그러니까 충전할 때가 되면 바로 이 옵티머스의 머리 쪽에 빨간색 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죠. 마치 우리가 뭐 핸드폰이랄지 자동차랄지 자동차에 보통 이런 또 이 에너지가 기름이 없다 보면은 불이 또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배터리도 부족하다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온 로봇은요, 자동으로 이제 충전 장소를 찾습니다. 본인이 걸어가서 직접 충전하는 장소를 이제 찾아낸다고 합니다. Autonomously locates the nearest charging station.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또 자동으로 이 사실 물건을 뭐 옮기고 넣는 뿐만 아니라 본인이 빨간불이 들어와서 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스스로 충전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Self navigates to it. 스스로 찾아갑니다. 스스로 내비게이션처럼 움직여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충전할 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걸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걸어서 쭉 찾아갑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밥 먹을 때를 찾아가는 거죠. 식당으로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uses its rear camera입니다. 뒤에 그 rear camera 있죠. 뒤에도 카메라가 있거든요. 뒤에 자동차 뒤에 우리 볼 수 있듯이요. 그럼 뒤에 카메라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로봇이 뒤에 충전하는 그 장소를 찾습니다. 그럼 뒤에 우리 오른쪽 사진에 보면 아래쪽에 오렌지 컬러로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여기 이제 충전하는 거 여기만 딱 대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카메라를 보고 여기에 스스로 딱 맞추는 거죠. 높이랑 이 여러 가지를 맞춥니다. 그래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살짝 밴딩 한다고 합니다. bend his knees 합니다. 밴드 해가지고 그다음 backs into the charger to plug itself in it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충전기에 자기 등으로 이렇게 꽂습니다. 충전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모습을 재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을 스스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로봇은요, 지칠 수가 없고, 사람이 힘들게 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가서 충전해야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사실 충전할 때 우리가 손으로 직접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근데 로봇은요, 집에 있으면은 이제 100% 충전돼 있다가 얘가 이제 그 충전을 이제 배터리를 20%가 남았다. 이러면요. 본인이 알아서 충전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충전하고 충전이 다 되면 본인이 나와서 이제 충전 끝 이러면서 나와서 다시 주인님 뭘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몸을 거동을 잘 못할 때 본인이 알아서 이제 딱 보고 우리가 주문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옵티머스에게 뭐 메시지를 보내겠죠. 옵티머스, 우리 할머니에게 이 식사를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할 수 있죠. 물 한 잔 갖다 줘. 이런 식으로 하면요. 본인이 주문을 받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이라는 게요. 가정에서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처럼요. 멀리서 다 이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미래가 이렇게 지금 정말 멋지게 변할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이 로봇 자체가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혹시 충전을 못 해가지고 밖에 나가 있는데 서빙을 못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충전을 다 해버리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로보택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로보택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충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아마 충전하러 갈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가가지고 충전 딱 하고 무선으로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충전하고 로보택시가 또 돈을 벌러 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법 자체는요 무궁무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랜만에 테슬라의 그 리튬 정제 공장 얘기입니다. 자, 리파이너리죠. 리튬 리파이너리.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텍사스에 그 텍사스 그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이제 보통 그 아스틴이라고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 달라스가 크잖아요. 근데 그 중간 지점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텍사스 공장, 어스틴 공장인데 어스틴에서 아래 남쪽으로 사우스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휴스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스턴은 바닷가 근처예요. 자, 그 바닷가 근처에 리튬 리파인 정제소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미 공사를 작년에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자,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요. 주변은 그냥 뭐 풀밭이죠. 뭐, 여기 아무래도 이런 공장을 크게 세우려면 저렴한 장소를 또 얻어야 되니까 지금 텍사스는 뭐 마음껏 무한대로 테슬라에게 장소를 내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지역에 정제소를 처음으로 만드는데 자 뭐 테슬라가 이 정제소를 하게 되면요 이제 지금 올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진척이 빠르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냐면요 지금 결국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정제소인데 이게 미국에 앞으로 세워진 최초거든요. 미국에는 이 리튬 정제한 곳이 없어요. 자, 테슬라가 직접 이걸 한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비용이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리튬 정제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미국에서는 이런 걸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미국 바깥에서 하고 이랬는데 그 중국 같은 데서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염물이 나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드디어 테슬라가 이곳에서 했는데 오염원이 안 나오게끔 하면서 깔끔하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리파이너리가 정제소가 이제 완공이 되면요. 테슬라는 4680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제공을 받겠죠. 자, 여기서 테슬라가 직접 재련한 걸로 공급받는다? 여러분, 완전히 이건 일체잖아요. 모든 거 일체로 다 하죠. 리튬을 아예 정제부터 시작해서 배터리까지 연결한다?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겠습니까? 자동차 가격에서 결국은 배터리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 정제를 직접 하니까 얼마나 이 많은 부분에서 이 에너지가 소위 말해 비용이 절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테슬라의 마진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공장 짓고 세우는데 돈이 지금은 투자로 들어가지만요. 결국은 여기서 이 앞으로 향후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배출되고 생산되어지면 그것도 전부 다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간다? 그게 또 마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진율은요. 이제 바닥을 찍고 점점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제 아마 올해 마지막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로 나온다. 금리 내려갔죠? 뭐 그리고 이제 경제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 판매도 좋아지죠? 거기다가 이제 뭐 저렴한 차까지 나오고 이래 되면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가지. 더군다나 지금 에너지 공장, 에너지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에너지 보면은 메가팩 이런 것도 다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곳에서 생산되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마진을 만드는 이런 걸 다 계산해 봐야 되지만요.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걸 가지고 있다? 이거는 아마 미국의 배터리 회사 중에 최초기 때문에 미국 전체 최초기 때문에요. 굉장히 시너지가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그냥 테슬라는 수직 구조죠. 통합적이죠.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해버립니다. 이것마저 갖추게 되면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다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도 배터리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메가팩이나 파워월도 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제 공장은요.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에너지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읽는다면요. 테슬라 투자는 그냥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계속 바이오놀드 하세요. 결국 테슬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다저스 야구를 보느라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올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하루 잘 즐기시고요. 제가 오늘 늦게 또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 정규스티였습니다.